네,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 음식입니다. 네, 음식 이야기는 이분과 함께 해야겠죠. 멋쟁이 우리 공식 셰프님 차이리 셰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뵈서 이제 너무 화려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아니, 그럴 멋쟁이라는 수식어를 누리실 이유가 또 있다고요, 최근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늦었지만 축하할 소식이 또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 나가신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네. 뭐 상까지 또 받아오고 그러세요. 제가 전시 분야에서 여수시 대표로 해서 우수상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어떤 음식을 하셨길래? 여수, 그러니까 이제 여수 신미를 바탕으로 해갖고요. 활용한 음식 한 25가지를 전시했어요. 25가지요? 네. 아, 하루에 정말. 한 번씩 음식을 바꿨어요. 3일 동안. 와, 고생하셨네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영광입니다. 함께 또 해서 오늘도. 자, 늦가을 맛도 궁금한데 11월의 식재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날씨가 추워지면 식감이 아주 좋은 바다 식재료 먼저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방어를 시작으로 해서요. 굴, 키조개, 그다음에 자연산 돔, 문절구, 해삼, 꽁치, 아유. 꼬막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황금 들녘에는 이제 배추, 무, 생강, 사과 등이 이렇게 아주 풍부해요. 또 진짜 설레네요. 풍성하네요. 네. 아우, 해산물 또 이야기 들으니까 아주 또 설레는 또 오늘 그러니까요. 시간입니다. 네, 맞아요. 기대가 되는데. 자, 먼저 에피타이저. 그 에피타이저를 너무 이제 특색 있게 소개를 잘 해주시니까 네.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감사해요. 빨리 좀 소개해 주세요. 카나페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요. 예, 요즘 기름기가 차고 본격적인 제철인 방어를 이용한 오이 카나페 하나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방어 구매하시면 사이즈가 너무 커서 드시다가 회가 이제 많이 남잖아요. 맞아요. 그때 활용하시면 아주 좋으실 거예요. 재료는 이제 방어쌀 50g 하고요. 오이 1개, 그다음에 다진 양파 1큰술, 사과 4분의 1개, 레몬즙 2분의 1 스푼, 그다음에 마요네즈 1과 2분의 1 스푼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요. 오이는 뭐 준비하시되 이제 후추하고 소금은 살짝만 준비하시면 돼요. 네. 오이는 살짝 도톰하게 둥근 모양으로 썰어 주시고요. 가운데 씨 부분을 제거해 주시는데요. 너무 깊이 안 파시는 게 좋으시고요. 방어는 기름기 많지 않은 부위로 해서 잘게 썰어 주시고요. 잘게? 네, 네. 네. 그다음에 사과하고 양파는 다져 주신 후에 소금으로 살짝 절이셔 가지고 수분 조금 제거해 주시면 아주 좋으시고요. 네. 마요네즈하고 레몬즙, 설탕 먼저 넣으시고 잘 섞어 주신 다음에요. 후추하고 소금은 취향껏 넣어 주시면 되시고요. 와. 이쁘죠? 너무 예쁘네요. 비주얼이 좋아요. 네, 이 소스에 준비해둔 방어하고 수분 제거한 사과하고 양파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접시에 오이 먼저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씨 제거한 부분에 방어 샐러드 올려주시면 완성이에요. 제가 사진에는 이렇게 블랙 올리브유 올렸는데요. 방울토마토 반으로 잘라서 올려주시면 더 이뻐요. 그다음에 방어는 샐러드 미리 만들어 두셨다가요. 냉장고에 넣으셨다가 시원하게 올리시면 더 쫀득쫀득한 맛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와, 저 방어의 쫀득한 식감이랑 오이의 또 아삭거리는 식감이랑 네. 방울토마토의 상큼함까지 네.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좀 뭔가 맞아요. 대단한 엄청난 고급지네요, 진짜. 고급진 그런 네. 에피타이저가 완성이 또 뚝딱 됐네요. 역시 믿고 듣는 에피타이저 시간입니다. 자, 다른 식재료 만나보겠습니다. 굴로 가볼 텐데요. 굴이 벌써 수확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올해 여수 가망만의 수확 그 현황은 좀 어때요? 여수 신미에도 사실은 굴구이가 맞아요. 들어있는데요. 아직은 작황이 나쁜 편은 아니시라고 하는데 제가 시장 나가보니까 굴이 아주 많이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기온이 아직 뚝 떨어지지 않아서 많이 수확은 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생굴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저는 구매해서 먹어봤더니 생으로 먹으니까는 굴이 작다라고 느끼진 않았는데 살짝 찌니까 얘가 꽉 차 있지는 않구나 이런 약간 생각이 좀 조금 이제 쪼그라들어서? 들기는 네. 했어요. 근데 이제 여쭤보니까 날씨가 이제 어제부터 추워지기 시작해서 조금만 있으면 또 꽉 아리찬 굴이 나올 거라고 조금 기다리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굴 이야기 들으니까 벌써 또 겨울이 온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네. 키조개도 여수에서 많이 나는 식재료인데 네. 뭐 어떻게 먹어도 다 맛있는 게 또 키조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또 특급 처방을 또 해주셔야죠. 키조개는 보통 이제 4, 5월이 제철이라고 하는데 여수에는 이제 그때 기온이 높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많이 드시기는 하시거든요. 저는 해산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제철 지나 해산물을 냉동했다가 드세요 뭐 이렇게 권해드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유난히 저도 눈에 띄면 망으로 구매해서 냉동시켰다가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키조개예요. 키조개.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어찌해서 드셔도 상당히 이제 맛이 있기는 한데요. 뭐 키조개는 사실은 뭐 구이를 해서 드시거나 버터구이, 그다음에 뭐 샤브샤브 이렇게 해서 많이 드시잖아요. 삼겹살과 함께 뭐 삼합으로도 지금 많이 드시고 있죠. 근데 저는 관자를 썰어서 살짝 반 건조시킨 다음에 게를 볶아서 먹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골 국물처럼 진한 우유빛이 나는 맑은 탕으로 와. 저렇게 먹기도 해요. 뭘 끓이면 그거 저렇게 같아요. 돼요? 저게 관자만 끓여도 저렇게 우유빛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관자만 그래서- 끓여도 저렇게 된다고요? 네, 조개탕하고는 완전 전혀 다른 맛이 나고요. 관자를 제한 내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제 꼭지살, 그 다음에 이제 날개살은 저렇게 이제 부위가 세 부위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맞아요. 네. 네, 거기 미역국이나 된장찌개, 그 다음에 두루치기 해 먹으면 너무 쫀득쫀득하고 맛이 있는데요. 저렇게 저는 두루치기 정말 좋아해요. 야. 고급 두루치기네요. 네, 맞아요. 뭐 지금 양파랑 많이 군침도네요.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네. 하고 저는 또 미역국 중에 최고는 꼭지살 미역국이라고 우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 조개를 넣고 끓인 거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맑은 맛이 나와요. 와, 진짜 키조개만 있으면 당장 해 먹어보고 싶은 음식들이 정말 많네요. 네, 맞아요. 와. 시장 가서 빨리 구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키조개 만나봤고요. 네. 다음은 무로 가보겠습니다. 가을 무에 대한 가치는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 같아요. 가을 무는 보약이다. 네, 이런 말이 맞아요. 있는데 네. 얼마나 좋으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무시는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얘기들이 있으세요. 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열량이 적고요, 섬유소가 되게 많아서 지금처럼 영양이 과잉된 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좋고요. 칼슘하고 칼륨 같은 무기질도 굉장히 풍부한 편이고요. 예전에 가을철에 무를 수확해서 땅 속에 이렇게 저장들 많이 해두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채소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겨울철에 비타민 공급원으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옛 조상님들이 지혜가 얼마나 좋으셨냐면요. 네. 속이 더부룩하거나 이러면 소화제로 이제 물을 먹이거나, 그다음에 이제 물을 먹고 나서 트름을 안 하면 인삼보다 더 보약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희들 먹이고 하셨었는데요. 실제로 무에는 소화효소인 아밀라제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정말 소화력을 굉장히 좋게 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무는 열을 내리게도 하고 변도 잘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생무즙을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로부터는 무는 김치나 깍두기 많이 먹고요. 무말랭이나 단무지까지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했는데요. 절여서 말린 후에 된장이나 고추장에 집어넣으면 장아찌로도 아주 좋아요. 무장아찌. 네. 그다음에 이제 대보름날 시래기 나물로도 이제 먹기는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시래기가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보편화가 돼 있고요. 가을철 무는 달고 단단해서 겨울철이면 무 시루떡을 해 먹기도 했는데요. 무 시루떡에 동치미 한 모금 하면 정말 겨울에 최고 중에 아주 최고였어요. 무 시루떡도 만드는군요. 네, 정말 맛있어요. 무가 야. 가을 무는 무르지가 않아갖고 시루떡을 쪄도 무가 아삭아삭한 맛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구나. 떡의 식감이 한층 더 다양해지겠어요. 네, 맞아요. 네. 무 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무생채 아니면 뭐 묵국 이렇게만 주로 활용을 했었는데 네. 주연으로 또 폼나는 요리 있으면 또 하나 또 소개해 주시죠. 그러게요. 또 이게 또 제 매력이죠. 향긋한 바다의 향이 아주 가득한 소화에도 아주 좋은 무 굴밥하고요. 그다음에 무숙장아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재료는 아주 간단해요. 쌀 2컵하고 그다음에 물은 1대1로 넣으라고 하는데 오늘은 굴하고 무가 들어가니까 물을 조금 줄여갖고요. 한 컵 네. 반만 집어넣고요. 굴은 200g, 그다음에 무도 200g, 그다음에 참기름 1스푼만 있으면 되고요. 양념장으로는 간장 4스푼에 다진 마늘 1스푼, 다진 대파 1스푼, 고춧가루 2분의 1스푼, 그다음에 통깨 약간만 있으면 되고요. 네. 쌀은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신 다음에 아까 정량해 준 한 컵 반을 부어서 놓으시고요. 깨끗하게 세척된 굴은 이제 어떻게 씻으냐면 그냥 박박 씻으면 향이 없어져요. 그리고 소금 넣어가지고 부드럽게 살살살살. 쓰신 다음에 깨끗하게 세척하시면 좋으시고요. 바구니에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는 채 써시는데 너무 얇게 썰으시면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도톰한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쌀에 무 넣고 밥을 먼저 안 치신 다음에요. 먼저? 네. 밥이 끓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굴을 위에다 올리시고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10분 정도 뜸을 들이시면 참기름 넣고 밥을 저어 주시고요. 여기에
양념장, 아까 간장에 준비된 모든 재료 우와. 넣고 깨는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무밥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무숙장아찌 하나 더 해드릴게요. 그것도 네. 맛있는데 이미. 네네. 무 100g에 소고기 50g, 그다음에 대파 약간, 마늘 다진 것, 식용유, 진간장, 백설탕, 참기름, 미나리, 깨소금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무는 굵은 채 썰어서 준비하신 다음에 진간장에 좀 담가 놓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무가 색깔이 나오면 수분을 이렇게 짜주시는데 이따가 기름에다 볶을 거여서 튈까 봐 이제 수분 조금 제거해 주시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 무 절여뒀던 진간장에 소고기하고 대파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그다음에 백설탕을 넣고 섞어 주신 다음에요. 거기 절여주세요. 그 다음에 프라이팬에 식용유 두르시고 물을 볶아주시고요. 어느 정도 볶아지면 거기에 소고기 양념해둔 거 같이 넣어서 볶아주시는데 이때 수분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볶아주시고 그 다음에 불을 끄신 다음에 참기름하고 미나리, 깨소금 이렇게 넣어주시면 마무리로 이제 끝나게 돼요. 뭐가 진짜 까무잡잡해졌어요. 저기 아까 했던 무 굴밥에 양념장 없이 재만 올려서 드셔도 그러겠다. 정말 잘 어울려요. 그리고 미나리도 잘 어울려요, 무랑 같이. 네,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겠네요, 네. 정말로. 오늘도 힘들어요. 무로 근사한 밥상 일단 먹어봤고요. 네, 또 제철 맞은 것이 생강이라고 네, 들었어요. 맞아요. 생강하면 요즘에 저는 이 호흡기가 좀 이제 환절기 안 좋아지다 보니까 생강차 이런 거 좀 먹거든요. 네, 네. 생강은 또 어떻게 맛있게 먹을 방법이 또 있을까요? 사실은 현대인들이 지금 체온이 많이 떨어져서 1도 올리기 운동들 많이 하시고 있잖아요.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게 저는 생강이라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방에서도 뿌리줄기 말린 것을 약재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생강은 말씀하신 대로 감기로 인한 오한, 발열, 두통, 구토, 해수, 가래를 치료하고 식중독 으로 인한 복통에도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양리로 많이 쓰셨었는데요. 요즘에는 분말해가지고 과자나 빵 만들 맞아요. 때도 지금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생강주 만들어서 요즘에는 음식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으시고요. 생강을 근데 단독으로 먹기는 저도 사실은 조금 어렵거든요. 맵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겨울 되면 꼭 저희 식구들 챙겨주는 게 있어요. 그게 저는 생강홍차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게 진저 밀크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간단하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네. 생강은 미리 즙을 짜서 준비해 주시고요. 홍차는 100ml 물에 충분히 우러나도록 끓여주시고요. 충분히 끓여진 홍차에 우유 넣고 생강즙 넣고 다시 한번 충분히 끓여주시면 생강향이 은은하게 바뀌는 시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거름망에 따라서 홍차잎을 걸러내 주시고 기호에 따라서 꿀을 넣어 드시면 좋은데요. 만약에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시면 물 대신에 배즙 넣고 홍차 우리신 다음에 만드시면 아마 감기에도 안 걸리시고 좋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강차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차이리 셰프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 감사합니다. 봬요.